윤희남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7일 오전 10시. 오늘 9시까지 잠을 잤어요. 늦잠을 좀 잤습니다. 너무 졸립더라고요. 좀 늦잠을 잤는데 이제 나왔어요. 자, 정치 대선 전국. 어제 주요한 얘기는요,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이 내용이 있고요. 봉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건지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맨 위에 홍준표 의원이 또 한마디 하셨나 보네요. 윤석열 아내도 용서치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이도 자중하고 윤도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에는 영혼도 팔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군요. 그래요. 뭐 홍준표 의원은 그렇고 이준석 내간 극한 충돌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일단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평택에 소방관 세 분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차를 운전을 직접 하고 윤석열 후보 등등을 태우고 갔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 윤석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손을 잡았는데요. 요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두 가지겠죠. 다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을 했다 하는 것과,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망된 모습을 더 보이게 되면, 그래서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올라가면서 단일화에 대한 급물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죄다 그런 내용이죠. 자, 탈모 공약이 지금 이재명은 심는다. 엄청난 인터넷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었죠. 건강보험을 안 건드리고 부담이 되니까 복제약을 반값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근데 또 헛발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얘기다. 건강보험급여가 될 때 약값이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복제약 반값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분이 보건복지부 관련한 위원회에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헛발질을 하셨네요. 그죠? 여기 보면 정부와 제약사가 약값을 협상하는 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될 때다. 발상이 잘못됐다. 정부가 그냥 민간기업에게 가격을 내려라, 이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이라고 하죠. 히트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당이 뉴스가 많습니다. 대본 없으면 답 못하는 사람은 문재인 하나로 끝나야 홍준표, 윤석열을 직격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번 대선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을 잘했어요. 근데 지난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홍준표 의원 등등과 대선을 치를 때에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토론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잘 안 했죠. 일종의 전략이었는데 그걸 또 홍준표 의원은 대본 없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군요. 어제 MBC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100분 토론에 출연을 해서 봤는데 이재명 후보 토론은 이상하게, 그죠? 한번 보기 시작을 하면 끝까지 보게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기대가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하여튼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수 욕설 관련한 내용, 이게 지금 경찰에서 어딥니까? 재판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군요. 중앙선관위에서 이 형수 욕설을 원본으로 틀면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댓글에다가 형수 욕설을 올리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 형수 욕설과 관련해 갖고 요 밑에 보면 둘째 형이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이재명 후보의 어머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한테 이렇게 욕을 했는데 당신 자녀가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어떻겠느냐. 자, 근데 그거를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녹음 파일이 돌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우리 엄마한테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하면 분개하겠죠, 누구나. 근데 그걸 이제 걸려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녹음을 하고 유포가 되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과만 하고 있죠. 뭐 가족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더 내가 잘했냐 못했냐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형이, 둘째 형 이재영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준석, 윤 출근길 인사 도대체 뭐라 해야 하는 거냐 묻더라. 어제 처음 해봤으니까 모르죠. 오늘은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셨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여기 지옥철 출근 인사 했고요.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흐름은 그 정도로 짚어보고요. 경제 뉴스 보죠. 환율이 1,200원이 뚫렸다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파라지면서 환율도 치솟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공연,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인가요? 택배 노조 파업을 철회하고 있군요. 택배 노조, 이게 어떤 사건이냐,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택배가 멈춰버리면 피해를 입죠. 근데 지금 이 대한통운 파업 자체의 내용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아마 200원 정도인가 이 택배비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200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뭐 한 10원, 20원 뭐 이 정도, 건당 30원인가요?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택배비를 200원을 올려놓고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10원, 20원 그거 안 올려주느냐,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결국은 노조가 파업을 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주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기업이 호주머니에다가 다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자, 소상공인 대출 40조를 더 푼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경제 살리기인데 금융 지원이라는 게 좀 걸려요. 그죠? 빚만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삼성전자가요, 반도체 슈퍼 호황기 매출 3년 만에 다시 깼다고.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279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51조에 이르고요.
반도체가 뭐 디램 가격이 좀 사이클이 내려갈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매출 영업이익 신기록을 달성을 한 내용이네요. 증권가의 전망치 매출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다소 밑도는 수준이다. 뭐 상여금 지급해서 뭐 그러겠죠? 아마 이 분은. 자,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아파트 매수 심리 8주째 팔자 뭐 이렇게, 그래서 집값이 지금 하락 국면인데요. 어제 그 이재명 후보도 늘 요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꼭지를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연착륙을 해야 된다. 급격하게 집값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도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제 제가 신청했잖아요. 받았어요. 오후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홀수 끝자리 사업자 번호 홀수 신청하는 날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직원 잡아갖고 대부분 금액은 회수를 한 모양이던데, 그래도 뭐 증시에서 미치는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비트코인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즌 끝난 거냐 아니면 이거 개미 털기냐. 뭐 저는 개미 털기에 한 표. 이 커피 가격도 또 오르고 참 다 오르네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농심 특별 성과급 120%. 농심도 수출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라면 엄청나게 팔아먹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고. 자, 사회 뉴스에 뭐가 있습니까? 김구선 씨, 유튜브 채널 개설하던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한동안 뭐 사귀었다. 그래서 뭐 은밀한 관계였다. 뭐 이렇게 김구선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대선 전국의 이재명 후보한테는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겠네요. 자, 평택 화재 현장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관 3분, 5명이 실종이 됐다고 처음에 뉴스가 떴는데 2분은 어떻게 좀 탈출을 하셨어요. 근데 3분이 돌아가셨죠. 안타까운 일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소방관 분들. 물류창고 화재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물류창고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전해철 의원이 얘기를 했군요. 재정이 허락하면 전국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재정이 허락하면 전국민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지역 화폐 정도로 아마 사용이 되겠죠? 어제 지역 화폐가 어떤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백분 토론에서 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이요, 3,717명을 기록했군요. 빨리빨리 줄었으면 좋겠는데 안 주네요, 생각보다. 자, 마지막 3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인가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쐈잖아요. 극초음속 무기였어요, 미사일. 이게 엄청 빠른 마하5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몇 초면은 그냥 슉 우리나라에 도달할 만큼의 미사일인데, 얘네들은 돈도 없는데 맨날 이런 것만 만들어요. 경제 살리기 안 합니까? 김정은이. 먹고 살아야지. 맨날 미사일 쏘면 뭐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미국 카자흐에 파견된 러시아군에 경고했다. 또 러시아가 또 뭐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나요? 뭐 여기저기 쑤셔, 러시아가. 자,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은 아무래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고양이 방화주의보가 내렸다. 그죠? 고양이가 길고양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길고양이들이 이래저래 전선 같은 거 건드리고 그래서 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불 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얘네들 산불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국 고양이 조심해야 됩니다. 고양이들도 어떻게 안 되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자, 뭐. 나쁜 사람들이죠. 멕시코에 위조 방역 패스가 거래된다. 20만원에. 아니, 그냥 주사를 맞아. 얘네 공짜 아닌가? 구테르테, 필리핀. 백신 미접종자 집에서 나오면 체포한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 이재명 탈모 공약이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이 후분하다. 야, 이 전 세계의 탈모인들이 들고 일어납니까? 야, 이거 재밌네요. 일본의 교수는 오미크론은 델타와는 전혀 다른 병이다. 감기와 가깝다. 이런 연구를 좀 냈네요. 경증이다 보니까. 자, 이 정도 내용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일본도 4,000명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는 수업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